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저희가 개봉하자마자 영웅을 보고 왔습니다. 간단한 평 어땠습니까? 와, 뭐야, 이게 저의 간단한 평입니다. 반응이 묘하네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서 놀랄 수도 있고, 예상과 달라서 놀랄 수도 있고, 기대보다 별로여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리뷰 카우의 한 줄 평은 어떠신가요? 저의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만 좋았다는 아니죠? 다른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노래가 유독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왔는데 노래가 좋았다는 평이었습니다. 뮤지컬 영화니까요. 일단 리뷰마우스가 안중근 의사의 실제 삶과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영화가 뭐 이미 뮤지컬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그래서 실제와 고증이 거의 똑같아요. 특별히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많지 않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김고은 배우, 명성황후의 시녀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김고은 배우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할 때 그 행카치프를 흰색을 왼쪽 가슴에 꼽잖아요. 그걸 보고 안중근이 알아본 다음에 이토를 저격을 했다라는 게 영화 속 설정인데,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 안중근은 몰랐고, 그 얼굴은 분위기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7발의 총을 쐈는데 그 중에 3발이 이토를 향해서 명중이 됐고, 혹시 몰라서 그 주변의 수행원 3명에게도 총을 저격을 해요. 그래서 그 수행원 3명도 맞아요. 그 수행원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했던 간부급 인사였고, 그 김고은이라는 인물은 명백하게 허위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다 흡사합니다. 다만 그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안중근과 함께 거사를 감행했던 그 3명의 인물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었는지, 또 정말 그렇게 코믹한 이미지였는지, 조도선이 러시아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허구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역사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뮤지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안중근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중근과 교감을 하는 일본 교도관이 있거든요. 그 교도관도 실제 존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정말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길래 그 일본인 교도관도 감화가 됐을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는. 지바도시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실제예요. 사형 당일날 요청을 해서 선생님, 저에게 뭐 하나 좀 써주실 게 없습니까? 라고 먼저 요청을 해요. 영화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자네에게 줄 선물인데 라고 해서 주는 게 바로 그 미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인데, 그게 아니라 지바도시치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좀 달라. 그러면 쫙 사형 당일날 써서 줘요. 죽는 그날. 나라를 위해 죽는 건 군인의 본분이다. 이게 지바도시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일본인들에게. 안중근 의사는 영화 내내 천주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천주교 신자기도 하고, 동양학과 서양학의 융합이 아주 잘 된 인물이기 때문에 만민평등주의를 그대로 흡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양평화론이라는, 물론 완성은 못했지만 짧게 쓰다만 책이 있는데, 영화 내에서도 계속 동양평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어있는 지식인의 깊이가 있고 내공이 깊고 덕이 있고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사상을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가 지지를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이토의 그 사상에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동양평화론이니까. 하지만 이토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만주를 먹고 나아가서 러시아를 먹으려면 조선은 우리가 식민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이토는 동양평화론의 최대 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걔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안중근 의사는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국제정세에 능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가 실제로
굉장히 사격을 잘하는 포수 출신이고 독립군의 참모 중장을 맡기도 했고 안중근 의사의 사상적 배경도 굉장히 상당히 깊이가 있었네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한의군 중장이거든요. 저희가 아는 지금 그 3스타 중장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군인의 직급이었던 것 같은데 뭐 대장으로 불렀다라고도 하고 군인이 됐던 이유가 무력으로 일본군을 죽여야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군인이 돼야만 본인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라고 라는 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 안중근 의사의 체포됐을 당시의 표정, 죽기 직전의 표정 똑같습니다. 냉정합니다. 차분합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했다면 이토를 그렇게 맞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토 주변에 수행원 3명까지 오직 본인 혼자 거기서 테러를 저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테러가 아니라 당연히 순국지사의 완벽한 영웅적인 행동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인데 그럼 내가 테러범인데 거기서 그들을 쏴 죽인다라는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의연해요. 그만큼 차분한 사람이었고 단 약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제가 아까 만민평등주의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국제법상 포로를 죽여선 안 된다라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본인에게 법상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항전의 의지를 잃은 포로를 내가 사살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군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풀어주는데 총을 챙겨서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때 많은 그 명망을 좀 잃어요. 독립군들로부터 무력 항쟁을 하던 독립군들이 안 의사를 잘 따르지 않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그것도 아주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영화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본군 전쟁포로를 풀어줬다가 그 일본군 전쟁포로가 안중근이 이끌고 있는 그 진지에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때 안중근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전쟁 상황이 조금 조선에 유리해졌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뭐 민족의 원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내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일본 내에서 일본 화폐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뭐 이순신, 율곡이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일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근대화를 하는데 거의 국부였어요. 근대화의 아버지. 일본 내에서는 그 천황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는 천황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인물을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한 거고 단지 안중근 하면 이 단지가 유명하죠. 4번째 손가락을 자르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던 그때 동의단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11인의 동의단지회 유명합니다. 그 11명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11명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한두 명이라도 같이 손가락을 잘랐는데 안 나와요. 제대로 누가 누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그 조선 내에 프락치들이 있죠. 안중근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일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안중근이 이제 이토를 저격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당신하고 똑같이 손가락 자른 사람 있죠? 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공판 때 있죠? 있습니다. 이름 대세요. 누구 해서 10명을 딱 대요. 처음에 안 되다가. 그런데 또 공판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일본이 확인을 했더니 그 중에 일부는 또 실명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체와 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중근만 아는 거죠. 혼선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노래할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건 맞으나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으나 실체는 있다 정도까지만 보여줬다는 거 아시면 재밌을 겁니다. 아, 네. 아, 요 부분은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네.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 실제로 잘 담아냈고, 뭐 몇몇 허구의 인물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뒷이야기인데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의 엔딩씬이 안중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본 경찰 같은 애가 카라멜 같은 걸 줘요. 뭐 과자 같은 걸. 그걸 큰아들이 7살인데 받아 먹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안중근의 7살 난 큰아들이 과자를 먹다가 죽습니다. 일본군의 독살설이 유력한데 그건 안 나와요.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안중근이 죽었다, 사형을 당했다,
남아있는 가족은 이제 어떨까요? 일본 최고의 국부를 죽였는데 그 가족들은 일본군이 살려뒀을까요?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그 시기에 어마어마했죠. 감시 속에서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고 살았죠. 큰아들은 죽었지. 그럼 둘째 아들 차남이 안준생인데, 안준생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군기치에게 직접 일본으로 건너와서 사과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게 일본에서 대서특필되고 안중근이 드디어 자기의 죄를 아들이 인정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안준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재앙이었고,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우리 가족에겐 영웅이 되었다. 실제로 그래서 안준생 이후에 그 아들, 그러니까 안중근의 손자죠. 뭐 의사도 되고 잘 살거든요. 이 안준생이 뭐 아버지의 어떤, 우리의 입장에선 공인데 이걸 과로 인정을 해버린 셈이 돼서 뭐 친일파다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않냐.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변절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실화가 갖고 있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뮤지컬 영웅이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음악을 잘 만들어서 배우들이 잘 부르면 기본적인 흥행 요소는 갖출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뮤지컬을 굳이 영화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를 비교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뮤지컬 무대에서 구현하기 힘들었을 장면을 굉장히 영화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전투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총을 쏘는 장면이라든가, 이거는 영화가 훨씬 더 실제와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극적인 긴장감을 훨씬 영화가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로 만들면 뮤지컬보다 훨씬 티켓값이 쌉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좀 더 보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음악 같은 경우에 라이브로 들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리 사운드 작업을 잘해서 좋은 소리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해도 뮤지컬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노래하는 그 감동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리뷰마우스는 어떠세요? 전 너무 아쉬워요.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이 조선 무력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1909년, 그러니까 한일 병합도 되기 전 김구 선생이 시신을 다 찾아왔어요. 윤봉길, 뭐 이봉창 다 찾아왔어요. 지금 효창공원에 다 어떻게 해서든 유해를 다 가져왔는데 안중근만 가묘해요. 유해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묘 비석만 덩그러니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가장 소중하게 받들어야 할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면 안중근이 느꼈을 그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특히나 가족 간의 이야기, 안중근이 마지막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양 평화론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형되기 직전에 두렵다라는 얘기. 하지만 난 대장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본인도 힘들었을 건데. 저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인물의 본질적인 면, 왜 이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선택을 하는 결과만 있어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영화 오프닝에 바로 단지를 해버려요. 뭐야 이게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어디에 분노했는지, 인간적 고뇌가 없어요. 연기의 선이 너무 굵어요. 어느 순간 김고은이 주인공 같아요. 근데 김고은도 똑같아요. 울부짖기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소재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노래만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노래가 너무 많아. 왜 죽기 전에 계속 노래하냐고. 관객들이 딱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무슨 효과죠? 이렇게 방울 딸랑 하면 먹이 오는 거? 무슨 실험이죠? 플란다스의 개 실험인가요? 오늘도 여지없이 한 건을 하네요. 파블로프의 개죠. 지난번 아바타 때도 한 건 하시더니. 파블로프의 개 네. 실험처럼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죽나 할 때 되면 어김없이 노래가 나와. 그리고 심지어 그 진주 씨, 박진주가 연기했었던 그 죽음 씬에는 막 답가를 해.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안중근의 그 흐름, 호흡, 조선의 명운, 이토라는 인물, 고종,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 그런 장면들을 넣어서 영화의 맥이 끊기고 농담을 왜 하냐고. 안중근이 정말 부부는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막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의사라고 불렸던 거의 최초의 인물인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고, 특히 더 짜증나는 건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군인 출정식 같은 곳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장면은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지 도대체?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장면은 쓸데없이 고퀄이란 말이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감옥에서 죽을 때 마지막 엔딩 씬에서도 와, 죽기 전 유언을 남기는 거, 유언도 사실 그 유언이 아니거든요. 동양 평화론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근은. 근데 갑자기 막 계속 반복되는 소리에 막 불이 비추고, 저는 그러니까 안중근 하면 지금 영화를 보고 나신 분들이 떠오르는 게 큰 눈, 불아리는 눈, 큰 목소리, 막 소리 지르는, 와, 하늘이 솟아 이런 것도 하늘이 앵글이 갑자기 잡혀 막 눈밭에서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막 영화에 몰입이 다 깨지고, 안중근이 느꼈던 그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는 전혀 감흥이 없고, 오직 인간적 고뇌를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조마리아 여사. 혼자 인간적 고뇌를 하는 그 짧은 감정선이 보여요. 답답했어요. 제 평은 이렇게 박합니다. 리뷰마우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뮤지컬 영화라는 정체성 때문에 영화의 만듦새가 조금은 엉성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원작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리고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뮤지컬 영화라고 했을 때 뮤지컬을 그대로 공연 실황처럼 찍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영화적인 연출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뮤지컬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에 옮기는 데 충실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리뷰마우스가 얘기했던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뮤지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영화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영화였다, 이런 얘기를 리뷰마우스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뮤지컬과 영화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제작진과 감독님의 입장에서 디펜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는 사실 뮤지컬 원작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원작인 뮤지컬 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뮤지컬도 보시고 영화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풍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되게 좋았어요. 나문희 배우가 정말 열창을 했던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외에도 이 OST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에 나오는 단지동맹, 정성화 배우가 열창하는 영웅, 누가 죄인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부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적인 만듦새에서의 약간의 결함이 굉장히 커버가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노래 자체는 아쉽다거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저 영화에서 저렇게 나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노래들도 좀 있긴 했어요. 오상준 작곡가님이 작곡한 노래들이라고 하고요. 저희의 친한 친구이자 굉장한 뮤지컬 덕후인 홍땡땡 기자님의 의견에 따르자면은 원작 뮤지컬에서도 이 노래들의 감동이 대단해서 이 뮤지컬 영웅 공연장에서 이 관객들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모두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감동적인 노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뮤지컬을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뮤지컬 공연장에서 이 좋은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영화로서 노래들은 참 괜찮았다. 그리고 현장 라이브 녹음을 통해서 최대한 감동적인 노래를 잘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화 명장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리뷰마우스 명장면이 뭡니까? 저는 조마리아, 그러니까 우리 나문희 배우가 연기했던 조마리아 여사가 동생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항소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혼자 방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혼자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앉아서 어딘가 이렇게 지그시 응시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과 아들이 찍은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응시할 때 흡이라고 한번 탄식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울고 막 이런 장면도 아닌데 그냥 엄마와 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뱉는 그 흡이라는 한숨, 그게 결심이 섰던 순간이 아닌가. 내 아들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니 차마 아들을 보낼 수 없는 엄마의 마지막 탄식, 그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조마리아 여사가 마지막으로 안중근에게 보낼 옷을 부여잡고 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라는 명곡입니다. 그 노래를 하실 때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정말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게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고요. 안중근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남한과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하면 나오는 사람이 안중근이에요. 뭐 우리는 윤봉길도 있고 뭐 이봉창도 있고 많잖아요. 북한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른 교과서로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안중근은 동일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에요. 중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안중근은. 여러분들이 그런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은 못 보더라도 영화 보셔야죠. 방금 리뷰마우스께서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니만큼 꼭 극장에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극장에서 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과 영웅이 설 연휴까지 극장에서 흥행을 쌍끌이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오늘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